안녕하세요. 평생 몸짱을 추구하는 50대 몸짱입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 하고 2번 재활을 했었는데요. 그 노하우로 우리 허리 안 좋은 분들이 웨이트 운동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영상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프레스 동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허리가 안 좋은 정도도 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가장 안 좋은 경우, 즉 허리의 부담도를 최소로 할 수 있는 프레스 동작이 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허리의 민감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각 프레스 동작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초 지식들은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기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먼저 꼭 보고 오시면 오늘 제가 떠들 내용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센터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프레스가 허리에 가장 부담이 적을까요? 허리가 안 좋으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요새 가장 걱정 없이 하고 계신 프레스가 어느 건가요? 저는 예전에 양 다리가 없으신 분과도 같이 운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양 다리가 없으면 허리는 거의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제가 그분과 같이 하던 프레스가 정답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벤치 프레스죠. 허리에 가장 부담이 적게 가는 자세는 누운 자세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워있을 때는 체중과 기구 중량이 요추 방향, 즉 디스크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 90도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아까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린 저번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보고 오셨죠? 그리고 서 있을 때는 체중과 기구 중량이 요추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즉 상체의 무게만큼과 기구 중량이 요추를 누르니까 부하가 더 높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체중과 기구 중량이 작용하는 방향에 대비해서 요추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얘기가 간단해집니다. 즉 허리 부담도는 벤치 프레스에서 가장 낮고 밀리터리 프레스에서 가장 높겠네요. 그죠? 그리고 각도가 그 중간이 되는 인클라인 프레스가 허리 부담도는 중간이 되겠죠? 만약 이랬다면 얘기가 간단한데 애석하게도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앉아있을 때가 허리 부담도가 가장 높다고 했었죠? 이때는 허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디스크 형태에 그만큼 압력을 더 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클라인 프레스를 만약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몸을 똑바로 직선으로 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면 허리 부담도를 벤치 프레스와 밀리터리 프레스의 중간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몸을 똑바로 뻗고 인클라인 프레스를 하는 기구는 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클라인 프레스는 허리가 구부러져서 허리 부담도가 높은 운동이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급한 3가지의 프레스의 허리 부담도 순서를 보면 벤치 프레스가 부담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 밀리터리 프레스 그리고 인클라인 프레스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인클라인 프레스보다 더 부담도가 높은 프레스는 뭘까요? 인클라인 프레스처럼 허리가 마찬가지로 구부러져 있으면서도 체중과 기구의 각도는 더 세워져 있는 경우, 즉 앉아서 하는 숄더 프레스입니다. 허리 부담도가 가장 높은 경우인데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비교를 좀 하자면 허리 받침대가 있으면 허리 각도가 수직보다는 조금 더 작아지니까 받침대 없이 허리가 완전 수직이 되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도가 약간은 낮겠죠. 하지만 2가지 다 다른 프레스들보다는 가장 허리 부담도가 높은 프레스라는 사실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허리 구부러짐을 없애기 위해서는 숄더 프레스를 앉아서 하기보다는 서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 만약 프리웨이트가 부담스러워서 스미스 머신으로 하고 싶다면 이 스미스 머신은 보통 높이가 낮아서 서서 숄더 프레스를 하기에는 길이가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미스 머신에서는 이렇게 무릎서로 숄더 프레스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죠. 비하인더 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허리 구부러짐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일반적으로 프리웨이트나 스미스 머신이 아니고 독립적인 기구로 되어 있는 동작들이 상대적으로 초보자용이라는 내지는 쉬운 동작이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으나 허리 부담도만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런 숄더 프레스 머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쉬운 초보자용 기구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지기 때문에 허리 부담도만 놓고 보면 아주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체스트 프레스 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치 프레스보다 더 초보 기구라고 생각해서 쉽게 손이 갈 수가 있는데 허리가 안 좋은 경우라면 이 기구보다는 당연히 중량 방향이 직각인 그냥 벤치 프레스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하는 머신이면 얘기가 다르죠. 벤치 프레스처럼 중량 방향이 직각이니까 부담 없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허리가 안 좋은 경우면 벤치 프레스를 할 때 저렇게 다리를 들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하체 개입 때문인데 자세한 설명은 저번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발을 이렇게 벤치에 살짝 올려놓고 하는 방법과 이렇게 아예 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을 감안해서 전체 프레스 동작들을 허리 부담도 순서대로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 주의사항 한 가지인데요. 앉지 않고 서서만 한다면 밀리터리 프레스가 예상외로 허리 부담도가 가장 높지는 않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조심하셔야 할 것은 코어를 단단하게 안정화시키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 허리 안 좋은 분들이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허리 뒤에 살짝 아치 모양을 만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밀리터리 프레스를 할 때는 허리가 완전히 중립이 되어야지 앞이건 뒤건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전만도 후만도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평소에 살짝 요추 전만인 분들은 밀리터리 프레스 때 복근과 둔근에 힘을 주셔서 이런 식으로 요추를 똑바르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 프레스 동작들을 허리 부담도 순서대로 숫자를 매겨서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1번 벤치 프레스 누워서 다리 들고. 프리웨이트냐 스미스 머신이냐 독립기구냐에 관계없이 허리 부담도는 동일합니다. 2번 딥스. 딥스는 프레스라고 하지는 않지만 결국 작용 근육과 운동 목적이 프레스와 거의 같기 때문에 분류에 넣어봤고요. 잘들 아시다시피 허리 부담도는 낮습니다. 3번 벤치 프레스 다리 안 들고. 이때는 하체가 개입되기 때문에 허리 부담도가 좀 올라갑니다. 4번 디클라인 프레스. 이때도 허리에 압력이 작용은 되지만 압력의 방향이 밀리터리나 인클라인 때와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낫다고 보는 거죠. 5번 체스트 프레스 머신 앉아서. 누웠을 때보다 허리 부담도가 올라갑니다. 6번 밀리터리 프레스 서서 또는 무릎서. 자, 서서 하거나 무릎서로 할 때입니다. 7번 인클라인 프레스. 역시 기구의 형태는 부담도와 관계없고요. 해머 스트렝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 숄더 프레스 앉아서. 이때가 허리의 부담도가 가장 높은 경우, 즉 허리가 멀쩡한 분한테만 권장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멀리하자. 결국 어깨 운동 관련해서 아쉬움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올렸던 이 영상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변형 동작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고 사실은 제가 하면 안 되는 동작들까지 좀 했더니 지금 허리가 좀 아픈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드렸던 말씀들 잘 감안하셔서 운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